안녕하십니까. 임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지금 채권 양도 보고 있는데,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물건에 비해서는 양도가 제한된다. 물건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유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제한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채권, 지명채권 양도성 제한과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 읽는 것보다는 그쪽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이 시간은 가능하면 그냥 책 읽는 시간입니다. 성질에 의한 제한, 채권자 변경으로 급부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채권, 특정인에 대한 교수, 강의 채권, 부작위 채권,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이런 것들은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채무자 의무 이행의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겠죠. 특정인에 대한 강의하는 채권과 관련된 거, 천하의 수재, 영재를 놓고 강의하는 거하고 천하의 둔재를 놓고 강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2번, 채권자 변경으로 권리 행사의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 사용자 채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도 꼭지 고치기 하는 사용자에 고용된 자가 있는데, 수도 꼭지로 갔더니 고치러 갔더니 사용자가 변경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어디 가서 삽질해라 이러면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사용차주의 채권, 물건을 공짜로 빌려줬는데 빌려줄만 하고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한테 공짜로 빌려줬겠죠. 빌려 쓰는 사람이 달라져 버리면 채권자의 채권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 임차 보증강을 대해서는 또 별개로 또 살펴볼 것이고, 특정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채권 양도가 제한될 이유가 있다, 그런 거 한번 살펴보는 거죠. 4번, 채권의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에 종된 채권은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변제기가 이미 지난 지분적 이자 채권, 그는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독자적인 양도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돼서 이 갑은 에 있는 판례는 어디에서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물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 의무의 한 내용을 이룬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이행 과정에 신뢰관계가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믿지 못할 사람하고는 안 하겠죠.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대위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도 가능하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직접적으로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신뢰관계 없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에 관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과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비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과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비담보 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전세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법리상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존속기간 만료를 정지 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는 있다는 거.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차권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다라는 거. 그런데 588페이지 오면은 난 네 번째 줄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인 것이지 담보물권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는 유상계약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민법 567조에 의해서 매매에 있어의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에 대한 자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됨에 기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 법리상 이행불능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이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요것도 또 얼마 전에 법무사 2차 시험에 나와가지고 또 난리 난 것이 있을 건데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는 있다. 양도 금지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직접 지급해야 된다.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랍은 원칙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의 이것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압류된 채무자가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 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다. 채권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다. 감유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제한은 없다. 그러나 다만 감유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감유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거 감유된 채권 양수받을 수 있다는 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감유됐을 때 또 특별히 의미가 있고 강조하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권 감유의 처분 금지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감유 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 명의를 얻는 등으로 비보전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 감유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 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유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는 그때 가서 무효가 된다. 반대로 채권 감유 취소 결정의 집행으로 집행권이 제3채무자에게 감유 집행 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 감유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은 위와 같이 감유 집행 취소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 금지 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아무런 부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진다. 위와 같이 감유 취소 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감유 취소 결정을 취소하여 감유 결정을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감유 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 양수인이 아무런 부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감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제3채무자에게 압류 추심 당한 채권자의 그리고 압류 추심 당한 채권자의 이행의 손은 이제 그 추심금 지급 청구 의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압류 추심 채권자가 될 거라는 거. 따라서 그 당한 자는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인해서 각하될 것이고, 채권이 압류 전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받은 전부 채권자가 이행 청구 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행 청구 의소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당한 자가 이행 의소를 제기하면은 청구 기각 사유가 될 것이고, 양도한 자가 이행 의소를 제기하면은 역시 채권 없는 자가 제기하는 것이니까 청구 기각 사유가 된다라는 거. 감유 당한 자는 이행 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의 양도성은 당사자 반대의 의사표시로 제한할 수 있다. 양도 반대 금지 특약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조문에는 이 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과 관련돼 가지고도 또 몇 년 전에 법무사 2차 시험에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주관식에서 나오면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 어찌 보면 주관식이 더 쉬운데 객관식 어쨌든. 그래서 그때 민법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과 관련된 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꽈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때 한 수강생은 자기는 이 조문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합격할 것 같다 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조문도 못 찾았다는 거지. 아니 2차 시험장에서는 조문이 답안지입니다.
대부분의 판례도 조문에 근거해서 있죠. 뭐 조문을 보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공부했던 판례가 기억 안 나면은 조문이라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양도금지 특약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답을 추론해냈다는 거죠. 물론 판례는 그 요 법조문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판례는 무중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 판례에 보면은 제3자의 악의 내지 중대한 과실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된다. 그래서 법조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판례는 선의 무중과실이어야 된다 라고 본다는 거 이거 정도 하시고, 59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양도금지 특약은 임의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채권 압류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의한 이전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 의사표시에 의한 그 양도에 관련된 거죠. 이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부 채권에 대하여 전부 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 채권자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연한 이야기죠. 전부 채권자가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취득하는 자는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밑에 한번 중복 들어간 게 있고, 동그라미 4번, 당사자의 양도금지 의사표시로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에 대하여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 양수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 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 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장래효만 있다.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부양청구권, 재보상청구권, 후가배상청구권,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등 각종의 연금 청구권 등은 법률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된다. 법률에 의해서 양도 금지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그 정도 하시고, 592페이지 한 8번째 줄,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양도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압류 금지 채권이지만 양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과 관련된 소송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은 그 임대인분들이 법을 모르니까 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진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이어도 마찬가지고 그걸 대부업체한테 양도를 하고, 그럼 대부업체가 대리권을 받아서 양도 통지를 한다는 거죠. 양도 통지는 원래 양도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금 받은 자가 대리인으로서 양도 통지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대부업체인 양수인 쪽에서
수권 받았다라고 하면서 양도 통지를 하면은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보증금에 관련되는 반환 채무는 대부 업체에게 해야 되는데 이사 간다니까 임차인한테 직접 주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직접 주고 이사를 갔는데 이제 연락도 안 되는데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죠. 대부 업체에서 앞에 양도 통지했던 그런 것들 수를 내밀면서 지급 청구한다는 거죠. 그럼 꼼짝없이 임대인은 그 대부업체 대항력이 있는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또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이중 반환하는 꼴이 되죠. 그리고 물론 앞에 받아간 임차인 그 사람 찾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알고 그랬으면 고의라면 형사적인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그런 법리는 알아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